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제가 2019년 구정 때 태국 푸켓에 골프를 하러 갔었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에요. 당시엔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푸켓의 레드 마운틴 코스에서 라운드를 한 영상이 나쁜 골프에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쁜 골프를 막 처음 시작했을 때고요. 출국할 때 열을 재고 그 다음에 푸켓 시내에서 제가 마스크를 사서 하고 다녔던, 그래서 외국 특히 서양인들이 막 저를 쳐다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해외를 못 나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 골프장들은 역대 최대의 호황을 누렸고요. 골프 비용, 그린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많이 올라서 올해는요, 제가 골프를 시작한 이래, 제가 20몇 년이 됐는데요. 골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게 라운드를 했습니다. 약간 괘씸하기도 하고요. 골퍼를 좀 호구로 아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킹도 어려웠으니까 라운드를 참 적게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3년 만에 해외로 나가게 됐습니다. 내년 2월에 방콕에 가는데요. 방콕에 가서 좋은 골프장들 만약에 가게 되면 그 라운드 영상들도 올리고 제가 소개 영상들도 올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나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해외로 나가서 골프하는 사람들이 꽤 늘어났는데요. 이 엄동설안에 이렇게 날씨가 춥고 꽁꽁 얼어있는 마음을 따뜻한 나라에 가서 골프로 이렇게 따뜻하게 녹이고 오는 것, 참 설레이는 일입니다. 골프할 생각을 하면요. 그 따뜻한 나라에서요. 코로나 전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한 2번 정도씩은 꼭 해외로 나갔습니다. 겨울에만 나간 것도 아니고요. 날씨가 좋을 때 간 적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태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태국을 좋아해서 방콕과 푸켓을 많이 갔었는데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도 갔었고요. 중국, 일본, 하와이, 미국, 캐나다 그렇게 여러 군데 참 다녔습니다. 유럽의 스코틀랜드의 골프장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3년 동안 못 가게 되니까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항상 따뜻한 나라에 가 있었죠. 해외 골프의 좋은 점들, 장점들은 참 많습니다. 이 장점들을 살펴보면요. 가장 좋은 점은 뭐니 해도 날씨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날씨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볼이 통통 막 튀기는 언그린에 온그린을 시키려고 애쓰는 골퍼는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골퍼밖에 없습니다. 골프는 명백하게 하계 혹은 춘계, 추계 스포츠입니다. 시즌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추우면 안 하는 스포츠인 거죠. 겨울에 실외 스포츠 야구 안 하잖아요. 축구도 안 하잖아요. 겨울엔 따뜻한 곳, 동남아 같은 해외에 골프를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해외 골프의 두 번째 좋은 점은요, 가성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게 한 3년 반 정도 됐는데요. 대한민국 골프장들은요, 겨울이라고 해서 그 예전처럼 그린피가 막 싸지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정말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영하 이렇게 추위 때문에 캔슬도 잘 안 되고요. 한국 골프장에서 몇 번 라운드 할 가격이면 비행기 타고 며칠 동안 잘 즐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행의 분위기도 만끽할 수 있고요. 해외 골프의 좋은 점 세 번째는요, 전혀 다른 느낌의 골프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남아 골프장에만 가도요, 잔디가 다릅니다.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난지형 양잔디인데요. 엉켜 있어서 떡잔디라고도 하는 버뮤다 그래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부분 평지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산악지대나 링크스 코스 같은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다리를 올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막 붙어서 하는, 어려운 라이에서 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코스 중간이라든지 아니면 양쪽 러프가 끝나는 지점에요,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나무 밑으로 레이업을 하거나 아니면 낮게 쳐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나무들 때문에 또 실제로 꼭 페어웨이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요. 참 재밌지 않나요? 안 해본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카트가 페어웨이에 들어가니까 코스를 이렇게 뭐 경치를 보면서 카트를 타고 드라이브 하듯이 가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해외 골프의 좋은 점 네 번째는요. 한국처럼 굳이 4인 필수를 안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골프장에 따라서 2인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혹은 1인 플레이가 가능한 곳도 있고 혼자 가서 조인도 가능하니까 내가 골프 여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요. 가족끼리 가더라도 그냥 혼자 잠깐 가서 골프를 하고 오는 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디 빙탄 가서 가족 여행 갔다가 혼자 골프를 한 적도 있는데요. 4명이 한 팀을 만들어서요. 그것도 해외 스케줄을 맞춘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외 골프의 좋은 점 중에 또 하나가요. 저는 음식입니다. 현지에서 먹는 그 동남아 음식, 로컬 음식, 일본 음식, 뭐 중국 음식, 운동하고 먹으니까 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태국 그늘집에서 마시는 싱하나 창, 뭐 타이거 맥주, 필리핀의 산 미구엘 맥주, 그 나라의 맥주들도 너무 맛있죠. 더워서 마시고 나면 곧 다음 올에서 후회는 합니다. 아, 그때 내가 왜 마셨지? 그렇게요. 그리고 해외 음식이 안 맞는 분들은요. 요즘은 한국인들이 골프장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장기 임대를 해서 경영하는 곳도 많아서요. 약간 한국식 뷔페 같이 차려놓는 곳들도 있고요. 뭐 냉면 같은 게 나오는 곳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데를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뭐 조심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자주 해외 골프를 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너무 저렴한, 너무 싼 패키지는 확실히 코스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이게 뭐지? 이거 뭐 한국 골프장이 훨씬 좋잖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 골프장이 관리가 잘 돼 있고요. 한국 코스들이 좋은 편입니다. 인터넷 같은 데에서 그 코스 평판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요. 이제 그 코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나서 이제 가격을 정하거나 너무 이제 가격만으로 그 패키지를 고르지는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추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패키지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스케줄에 딱딱 맞춰서 매일 36홀 골프만 치다가 오는 것도요. 이게 전지 훈련이라는 차원이라면 뭐 나쁘지 않지만요. 비용은 좀 들 수 있지만 뭐 따로따로 예약을 해서 이제 자유 골프 여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현지에 가면요. 에이전트도 있고 호텔 컨시어지에 가면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골프 코스만 예약하는 그런 부킹 앱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너무 골프만을 위한 여행 말고요. 좀 여유 있게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길게 갈 때 가능한 일이죠. 저는요. 꼭 하루는 골프를 안 합니다. 가까운 관광지를 여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영장 같은 곳에서 릴렉스하게 정말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구력이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안 그랬습니다. 그냥 골프만 죽으라고 쳤고요. 매일 36홀 치고요. 끝나고 뭐 레인지에 가서 막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 해외 골프를 가시는 분들을 위한 자잘한 팁은요. 그 날씨, 특히 더운 나라에 가시는 분들은 선크림입니다. 이 선크림 중에서 가장 강한 것들 있잖아요. SPF 50 이상 되는 것들 가장 강한 걸로요. 정말 많이 발라야 합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필리핀 클락에 골프를 하러 갔었는데요. 아마 제가 최초로 해외 골프를 간 것 같기도 하고요. 반바지 라운드가 가능해서 다리에 선크림을 안 바르고 반바지를 입고 골프를 했다가 정말 시뻘겋게 거의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클럽을 가져갈 때는 해외 골프를 할 때는요, 항공백에 넣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항공백이 있으면요, 좀 좋은 걸 사두면 그 안에 다른 물건들도 넣을 수 있어서 좋고요. 동남아 골프장은 이 드레스 코드가 그 칼라가 꼭 있는 셔츠를 입어야 된다라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현지어를 좀 알고 배우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태국에 저는 이제 많이 갔으니까요. 태국에 많이 가신 분들은 물에 빠졌냐? 그러니까
해저드니 아니면 뭐 벙커냐라는 얘기, 뭐 똥남, 똑사이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좀 알아서 뭐 현지 캐디와 좀 뭐 이야기하면서 더 즐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데 더 용이할 수도 있고요. 외국 골프장에 사우나나 라커를 쓸 때요. 대부분 이제 매너가요. 팬티 위에 그 큰 타올을 두릅니다. 큰 수건을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요. 그 수건을 두르고 그 안에서 팬티를 갈아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홀딱 다 벗고 훌렁 벗고 막 정말 너무 당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딱 한국인 뿐입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 문화잖아요. 우리 그 사우나의 문화인데요. 대신에 그곳에 가면 그들의 문화니까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일본인들도요. 일본인 골퍼들도 보면 항상 수건을 두르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합니다. 일본 골프장은 실내 레스토랑에서 모자를 벗는 것이 또 예의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고요. 하늘 길이 열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 골프를 경험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만큼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 긴 겨울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물론 이제 내가 너무 뭐 수정을 하거나 스윙 교정을 할 때는 뭐 이 역시 독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리프레시 차원에서 갔다 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골퍼들이 일본 골프장에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골프장들이요. 그 자국 골퍼들만을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한국 골퍼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유치하려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골프장을 또 한국 사람들이 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코스가 3,000개가 넘는데요. 실질적인 골프 인구수는 우리나라보다도 몇십만이 적습니다. 7만 원, 뭐 8만 원이면 식사, 벤또 도시락 같은 게 제공이 되고요. 일본 최고의 골프장이고 가장 비싼 골프장인 히로노 골프클럽 그린피도요. 우리나라 웰링턴이나 사우스케이프보다도 쌉니다. 캐디도 선택할 수 있어서 노캐디 라운드, 셀프 라운드가 가능하고요. 어떤 골프장은 라커 사용도 안 하고 그냥 골프옷 입고 가서 그리고 끝나고 그냥 바로 나오는 그렇게 캐주얼한 곳도 있습니다. 일본은 나라가 또 위아래로 길잖아요. 그래서 여름엔 홋카이도, 북해도에서 시원한 골프를 할 수 있고요. 겨울엔 큐슈나 오키나와 같은 데를 가면 되고요. 코스와 클럽하우스들도요. 우리나라 90년대에 만들어진 코스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 어디 아냐? 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그런 코스 그리고 그런 뭐 클럽하우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골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디든 언제든 나가면 좋은 것이 해외 골프입니다. 여행은 인간을 성숙하게 하고요. 골프 여행은 나의 골프를 성숙하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